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작전 에릭 퓨리는 신속한 승리를 약속하지만 비공개 브리핑에서는 암울한 전망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대응하고 있으며 무기고는 고갈돼 가고 있고 제대로 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압도적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며 대책이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에드 마키 의원은 출구 전략도 없는 거짓말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은 지상 침공을 두려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서 패트리어트와 사드 미사일을 중동으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 이스라엘, 페르시아만 석유 매장지를 공격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즈는 파괴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란이 단순히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최고의 기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교묘한 전술을 동원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사력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이란 당국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항복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최후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이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서구 패권에 맞서 이란 국민들을 더욱 단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정밀 타격했다던 이란군의 미르 17 헬리콥터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활주로에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잡해도 가짜라는 게 구분이 가지 않기가 힘듭니다. 도무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작전 초기 단계 준비에 신경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엔스로픽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클로드를 사용했습니다. 메이븐은 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클로드는 병사들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조언을 구할 때 소통을 담당합니다. 초기의 미군은 얻어진 결과에 매우 만족했지만 현재 미군의 고정밀 무기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인공지능은 역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F4 팬텀 전폭기도 파괴했습니다. 역시 도로 위의 그림이었습니다. 정밀하면서도 기계적인 공격들을 고려할 때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란 미나브의 여학교를 공격해 학생 17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미사일 공격은 팔란티어의 신경망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환각의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헤그세스가 엔스로픽사의 클로드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모든 윤리적 제한을 철폐하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해군 사령부의 성명을 인용한 USNI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 부시함을 기함으로 하는 세 번째 타격단을 중동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제럴드 포드함은 중동에 배치됐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은 현재 홍해,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아라비아 해에 있습니다. 두 함선 모두 이란 해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무인기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모 전단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대란이 나는가 하면 이란이 무서워 뒤로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하는 항모를 세 번째 투입하는 것에는 미국의 아픔이 있습니다. 중동의 미국 동맹국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의 미군 기지가 이란의 강력한 보복을 받아 거의 괴멸됐기 때문입니다. 조지 부시오는 패트리어트와 사드 미사일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앞서 여러 이란 소식통은 드론 공격으로 항공모함 링컨함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항공모함 한 척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전략적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이 이웃 국가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을 침공할 의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지역 국가들에 사과하고 이란은 그들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은 이란 임시 지도회가 영내 국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지 않는 한 감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해당 국가가 이란을 공격하는 미군 기지가 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시설이 아닌 미국 군사시설이 목표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충분히 두들겼습니다. 이란은 이제 숨을 고르면서 미국에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항모가 추가로 보강됨으로써 영내 미군 기지에 더해지는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자 이란은 앱스타인 갱들에게는 굴복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페제시키안은 벌써 220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하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대6명이 전사해 시신으로 귀국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는 미군 병사 여러 명이 이란에 포로로 잡힌 상태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전사했다는 트럼프의 거짓말은 얼마 안 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에서 미사일 드론 공격 보고가 거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일부 공격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서방이 인공지능 혁명에 걸고 있는 투자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보유한 막단 자금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이 적의 또 다른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3월 1일 아마존이 이란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월 6일 파르스 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다른 주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민간 기반 시설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 공격 당시 미사일, 폭격기, 드론의 목표 설정과 유도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엔트로픽사가 개발한 클로드라는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했으며 엔트로픽사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사업 거점으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주요 디지털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대로의 기술 도약을 위한 핵심 허브 중 하나를 구축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랍에미리트에 152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2026년 초까지 이미 7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53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2024년 구글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휴메인과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글로벌 AI 허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라클 또한 이 지역의 데이터 센터 확장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자체 AI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1세기에 페르시아만 군주국들은 서방에게 손쉬운 돈벌이를 제공하는 주요 원천 중 하나가 됐으며 누구도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유럽 축구 클럽 인수, 워싱턴과 브라셀 고위층 로비스트에 대한 막대한 지출, 중동 부유층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통해 세계 엘리트에 진입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로 인해 미국과 유럽으로 흘러드는 자금까지 모두 합쳐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이후 이러한 풍부한 자금 흐름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끊길 것이며 중동 국가들은 회복을 위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